올리오티야? 올리오티야? 올리오티야.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순서성과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이거 안 지웠네. 이거 연결돼서 수업한 거 티나네 이거. 자, 그래서 순서성과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전 정수와 유리수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게 수직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수직선이라는 게 뭐였어? 이렇게 직선인데 뭐로 이루어진 직선? 네, 수로 이루어진 직선. 뭐 정확하게는 점 하나하나에 숫자가 대응되어 있는 직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0이라고 써놓고. 자,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의 위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1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어느 특정한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하나의 방향으로만, 뭐 가로 방향, 그렇죠?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1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해요. 1차원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정수 유리수에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차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2차원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즉, 이 양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좌표 평면. 평면이죠? 그쵸? 평면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지. 좌표 평면이라고. 좌표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좌표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좌표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딱 두 인물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고요. 한 명은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말고 그냥 하는 플라이 파리 있잖아. 어느 날 데카르트가 이제 일요일 낮에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편하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천장에 붙고 벽에 붙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 파리 새끼 저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 철학자 데카르트 씨는 이 파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파리가 이 딱 천장에 붙은 그 위치를 누군가에게 야 파리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위치를 말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어느 사람이 그 파리를 보지 않고도 그 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이 좌표 평면이고 좌표라는 개념이에요. 자, 파리가 만약에 하고 툭 하고 여기 붙었다고 합시다. 이게 그냥 천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천장의 기준이 되는 점을 딱 잡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귀퉁이를 잡던지, 아니면은 뭐 어느 특정한 포인트를 잡든지, 뭐 형광등이 있는 곳을 잡든지, 뭐 아무튼 어느 한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로부터 가로로는 얼마, 세로로는 얼마만큼 이동을 하면 그 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천장 가지고 좀 예를 들려고 했는데 딱히 기준적으로 잡을 만한 곳이 없네요. 네, 그냥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데카르트가 딱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야, 그 어디 모시기 그 기준점으로부터 말이야, 이쪽으로 30cm 하고 이쪽으로 1m 정도쯤 가면 그지 그곳에 파리가 있어 라고 1층에 있는 누군가한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도 같은 위치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파리가 붙었어? 라고 하면서 상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 자체가 좌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좌표라는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은 이 수직선과 이 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상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X축, 이거를 Y축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X축에서의 성분을 X좌표, Y축으로의 성분을 Y좌표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다시 이 하나의 수직선과 이 하나의 수직선에 각각 이름이 붙었어요.
뭐라고? x축과 y축. 이 x축 가로 방향으로의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겠다? x 좌표. y 방향으로의 성분을 뭐라고 이름 붙이겠다? y 좌표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는 한 칸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는 두 칸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x좌표는 얼마고 y좌표는 얼마인 셈인 거예요? x좌표는 1, y좌표는 2가 되는 셈인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번 야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2야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5야 x좌표가 뭐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1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귀찮아. 뭐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계속 늘 얘기하는 게 너무나 번거로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원래 있었던 개념인데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된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순서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순서쌍이라는 것은 순서 플러스 쌍이라고 분해해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한 쌍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쌍이라는 건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3개, 4개, 5개, 6개, 10개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뭐가 중요한 쌍이다? 순서가 중요한 쌍이다. 자, x좌표를 1, y좌표를 2, x좌표를 1, y좌표를 2 우리가 항상 먼저 뭘 부르고 있어요? x좌표를 먼저 부르고 y좌표를 나중에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이거 그냥 부를 때 x좌표는 1, y좌표는 2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고 이 순서쌍의 표기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로 약속하자. 그래서 이 점의 최종 좌표를 x좌표는 1, y좌표는 2 이렇게 쓰지 말고 1, 2라고 쓰기로 약속하는 거 어때? 이게 순서쌍의 표기인 거고요. 당연히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뭐 먼저 불러줬었어? x좌표 먼저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1은 x좌표, 여기는 2는 y좌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표기하고 읽고 인식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1차원 공간만을 다루고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진화했어요. 몇 차원 공간으로? 2차원 공간은 x축과 y축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입니다. 근데 그 평면에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이라고 해서 좌표 평면입니다. 마치 직선이었던 것처럼 좌표 평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x축 위에서의 위치 정보 이걸 우리가 x성분 혹은 x좌표라고 부르고 y축 방향으로의 위치 정보 그 y성분을 y좌표라고 부른다. 근데 x좌표는 얼마, y좌표는 얼마라고 늘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귀찮았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빌린다? 순서쌍의 표현을 빌린다. 이 순서쌍의 표현이라는 것은 괄호, 컴마로 이루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뭐 물론 3개, 4개, 5개 여러 개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순서쌍의 표현을 빌려서 표기를 하고 당연히 앞에 있는 거는 무슨 좌표? x좌표. 뒤에 있는 건 무슨 좌표? y좌표로 읽고 이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 가로 성분으로는 1, 위 세로 성분으로는 2만큼 이동한 것에 찍힌 점의 위치를 1,2라고 적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얘기 안 하겠네요. 이 기준점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원점이라고 붙입니다. 원점. 원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 이것도 하나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한번 쭉 볼까요? 자, 좌표평면 두 수직선을 점 5는 이제 보통 원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점 5에서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나게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선은 우리가 각각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 자,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를 당연히 뭐라고 부른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원점이라고 부른다.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이 평면. 자, 요 평면을 뭐라고 부른다? 네, 좌표 평면이라고 부른다. 자, 이 좌표 평면 위에서의 어느 점의 좌표라는 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를 가지고 붙인 이름, 그걸 좌표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순서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를 정하여,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것. 여기선 두 수라고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두 수가 아니라 여러 개 수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A, B랑 B, A, 즉 1, 2랑 2, 1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직인 직선을 긋고, 자, 그린 직선이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점으로부터 가로로 얼마나 이동을 하고 세로로 얼마를 이동을 해서 도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묻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X축과 Y축에다가 수직인 직선을 긋고 이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 어떤 수? 이 숫자랑 이 숫자, 즉 가로 방향의 성분과 세로 방향의 성분, 그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X 좌표, Y 좌표라고 부를 것이다. 그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순서상의 표현으로 써서 만든 것이 이 점의 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있는 모든 용어들 전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분면. 자, 사분면이라는 것은 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은 총 몇 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 4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사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1, 4분면, 제1 4분면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제2 4분면, 여기를 제3 4분면, 여기를 제4 4분면. 근데 이제 왜 꼭 이름이 그런 식으로 붙었는가라고 한다면, 자, 오른손 한번 펼쳐봅시다. 오른손 펼쳐서 여기 칠판을 향해서 잼잼, 네, 이 오른손이 잼잼하면서 감싸는 방향 있죠. 이렇게 감싸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감싸는 방향. 이 감싸는 방향이 수학과 과학, 이 자연과학이라고 불러요. 이 수학과 과학에서 플러스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감싸는, 이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 수학과 과학에서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쪽과 요쪽이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부분을 첫 번째 1사분면이라고 기준을 잡아요. 제 1사분면을 기준으로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 자리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제4사분면 할 때 또 이거 이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4사분면이라고 하지 않고 제4분면. 이 4랑 그 숫자 4랑 헷갈려가지고 제4분면 이런 경우가 있어. 또 내가 제3사분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줄 알아. 제3 4분면, 제2 4분면, 알겠죠? 이건 제4 4분면. 만약에 둘 다를 이야기할 거면 제3 4분면, 제4 4분면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혹은 2, 3, 4, 4분면 이런 식으로 함께 합쳐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1, 4분면은 당연히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이니까 좌표를 보면은 언제나 항상 플러스겠죠. 그치? 그 다음 2, 4분면은 어때요? 이 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X좌표는 당연히 부호가 뭐겠어?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오케이, 좋아요. 너무 완벽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사분면의 그 좌표가 그렇게 부호가 결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대칭인 점의 좌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해요. 자, 우리 1,2라는 점이 있죠.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시켜봅시다. 그럼 몇 컴마 몇이 돼? 당연히 여기에서 뭐는 변하지 않고 뭐는 변해요? 일단 X좌표랑 Y좌표 중에서 뭐는 안 변해? X좌표는 안 변하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그냥 쓱 하고 떨어질 거예요. 쓱 하고. 요 정도쯤에 오겠죠. 쓱 떨어지니까 가로 방향으로의 위치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세로 방향의 위치 성분만 뭐만 바뀌었어요?
방향만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지금 1,2였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몇 콤마면? 마이너스 x좌표는 안 변한다며. 1, 1, 마이너스 2.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친구가 이쪽으로 슉 하고 넘어간다면은? 마이너스 1,2.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만큼 가면 됩니다. 간 만큼 가면 됩니다. 그게 점대칭이에요. 또는 이 점에 대해서 얘를 180도 돌려. 이 점에 대해서 180도 돌려. 근데 180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왜 그래? 왜 비트비트? 그래서 간 만큼 가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때 갔었던 방향과 그 거리를 전부 다 반대로 가면 돼요. 1만큼 2만큼 갔죠.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돼요. 그래서 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 딱 하나. 사실 내가 여기까지 가르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그래프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뜬구름 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실제로 이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의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따져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 자, 이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변수, 이 변수라는 것은 문자를 말합니다. 두 문자 사이의 대응관계를 두 변수, 두 문자 사이의 대응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이것이 그래프의 정의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 계속 휴지 필요해? 갖고 가. 아, 예. 너 잘 읽어. 잠깐 빌려줬어. 동영상에서 별로네. 어? 알았어. 귀찮으니까. 여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보통 여기서 말하는 두 변수는 x랑 y를 뜻합니다. 그 대응 관계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4, x가 3일 때 y는 6, x가 4일 때 y는 8. 뭔가 두 배가 되는 그런 대응 관계가 보이시죠? 네, 그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1,2, 2,4, 3,6, 4,8 이런 식으로 나타내었으면 그거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1,2에다가 콩, 2,4에다가 콩, 3,6에다가 콩, 4,8에다가 콩. 그 자체가 그래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프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프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프는 선이 아니라 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봐왔었던 그래프들은 전부 다 선이었는데요. 뭐 무슨 뭐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던데 그거 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점이 너무 많이 찍혀서 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점이 엄청나게 오밀조밀 많이 찍힌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선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수많은 점들의 집단이었던 거예요. 이 점들이 계속 찍혀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럼 그래프는 그냥 선이라고 하면 되죠. 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프가 점이기도 한 경우도 있고요. 선이기도 한 경우도 있고요. 면이기도 한 경우도 있어요. 점이 많이 모이면 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된다. 선이 아니다. 무엇이다?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점이다?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어 접해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한다는 것. 이 정의를 반드시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쓸 거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거예요. 알겠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6년 동안 써먹을 거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